뭐 볼게요. 교재 131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성명별로 성명 밑에 성명인데요. 여사원들 필기 점수하고 면접 점수, 빨간 건 면접 점수고 파란 건 필기 점수고 녹색이 총점인데, 총점은 빼고 면접과 필기와 면접만 차트에 표시되도록 하래요. 그런 경우는 제일 위에 있는 총점을 클릭하고 딜리트 키 누르시면 치워져요. 책에는 설명을 좀 어렵게 해놨더라고요. 또 다른 방법에는 뭐가 있냐면요,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가서 데이터 선택, 데이터를 고칠 때는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지금 상단에 보시면은 지금 면접까지 포함해 총점을 포함해서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는 성명, 송이훈, 이지현, 그 다음에 이시영, 김희연, 김성은, 그 다음에 필기 면접 점수, 필기 면접 점수, 필기 면접 점수, 이렇게 블럭을 다시 설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필기 다시 블럭을 설정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쉬운 방법 중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냥 총점 점수를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서 지우시면 돼요. 가장 수월합니다. 그 다음 이제 하나는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면접 계열. 면접 계열이 빨간색이네요. 이 빨간색을 선택하고 차트 종류를 변경할 겁니다. 차트 자체를 선택하고 차트 종류를 변경하면 한꺼번에 바뀌는 거고요. 계열을 선택하고 차트 종류 변경을 하면은 그것만 변경되는데, 영역형에 가서 하는데, 영역형에 갔더니 기본값으로 영역형이 누적 영역형을 해놨어요. 근데 문제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영역형이라고 하라 그랬어요. 문제지. 면접 계열의 차트 종류를 영역형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다른 걸 제가 분산형을 선택했는데 영역형. 영역형을 선택하면은 첫 번째 있는 게 영역형이지 않습니까? 얘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얘만 이렇게 변하죠. 우리 지금 교재에 출력 결과 나와 있는 거랑 같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 조금 전에 어떤 거를 선택할 때랑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어떤 걸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점을 총점을 선택하고 삭제해도 되고요. 아니지, 빨간색으로 만드는 그게. 이거는 문제에 뭐라고 쓰냐면 면접 계열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필기 점수 계열을 선택하면 안 되고 면접 계열을 선택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조금 설명하실 때 저거를 어디를 누르고 데이터 자, 보세요. 차트에서 차트 자체를 선택하고 차트 종류에 가서 영역형을 선택하면 전체가 다 그렇다.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면접 점수만 가지고 하라 그랬으니까 면접만 선택하고 차트 종류를 영역형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냐.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렇죠. 그 다음 세로 갑축이 어디 있죠? 왼쪽에 있는 숫자네요. 그리고 컨트롤 1번. 그럼 이제 축서식에 대한 내용 화면 보이고요. 갑축의 표시 형식은 셀 서식에서의 범주는 셀 서식. 자, 표시 형식은 그랬어요. 표시 형식은 세로 갑축의 표시 형식은 셀 서식에서의 범주는 숫자, 그리고 소수점 자릿수는 몇 자리? 한 자리. 문제지에서 나오는 대로. 그리고 엔터. 저기서 추가 안 해도 돼요? 네? 추가. 그 보시면 추가도 있고 원본과 연결하는 거. 그게요. 표시 형식에 가면은 숫자에 가서 소수점이 한 자리를 가지고 하라 그래가지고 추가를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추가해도 되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확인 눌러도 이렇게 변해요. 원본에 연결하는 것도 안 해요. 원본의 연결이요?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원본에 연결을 하면 소수점 이하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소수점 이하 한 자리가 한 자리를 했는데 원본에 연결을 하면 꼬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숫자에 가서 소수점 한 자리. 요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하나 추가해서 이 영역에다 집어넣어도 되고 그냥 확인 눌러도 그대로 들어가고 하는 거죠. 제가 ITQ 시험 보느라고 예. 해답을 약간 좀 달라요. 원본이 연결이 체크가 돼 있더라고요. 예. 그걸 하면은 그게 답이 틀려지고. 예, 여기는 틀려져요. 그래서 지금 좀 그러니까 자격증 시험하고 IT 자격증하고 뭐 DIT 자격증하고 약간 상황이 달라요. 우리 커말 문제하고. 그건 아예 체크는 안 하는 거예요. 원본이요? 그러니까는 ITQ에서도 원본 영역을 하라고 하면 하지만 그런 말이 없으면 안 하는 거죠. 답에 연결이 체크가 돼 있고. 아, 답에는 체크가 돼 있다고요? 네. 여기에 지금 숫자에 가서 소수점 자리수 하나를 만들어라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없었는데. 예, 여기는 소수점이 한 자리만 하라고 돼 있지 원본 연결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필기 점수 계열이니까 막대가리 꺾은 선이잖아요. 파란색. 컨트롤 1번 순서가 뭐로 돼 있어요? 필기 계열의 선 스타일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완만한 선 체크해주고 표식에 가서 자동이 아니라 기본 제공에 있는 것 중에서 네모 그러면은 예 완만한 선 동글동글 부들부들한 거 그 다음에 네모 세모가 아니라 네모 그 다음에 범주는 레이아웃에 가시면은 범주가 있어요. 범주를 아래쪽에 아래쪽에 내려가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 범주에 가서 셀스 컨트롤 1번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 그래도 아래로 내려가요. 여기서 해도 되고 범위에서 직접 아래쪽 오른쪽에 있던 애를 아래쪽 이렇게 내리셔도 되고 여기서 내리셔도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거는 이제 만들어 본 거죠. 우리 교재에 13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열어서 볼게요. 2016년도 1회 시험 최신 기출 문제 1회 패스워드는 거기 돼 있네요. 4골뱅이 2214 입력하는 거 마찬가지로 생략하고 넘어갈 겁니다. 기본 작업 2번에 있는 138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본 작업 2번 문제서부터 한번 진행해 볼 겁니다. 첫 번째는 마우스로 블럭을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고요. 글꼴, 굴림체, 크기는 20, 행의 높이는 줄번호에 가서 행 높이 27. 그 다음 A3부터 A4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B3부터 E3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F3, 4 근데 이제 이거를 여기하고 여기를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블럭 잡으면 안 되고요. 하나 잡고 컨트롤 키 누르고 또 블럭 잡고 또 블럭 잡아서 각각 블럭을 잡아서 병합을 하면 각각 병합이 돼요. 그 다음에 B4부터 E4까지는 노란색 칠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 A 11번째 더블 클릭을 해서 한차키 눌러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H9번 여기다가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삽입 우승팀은 총무부
엔터 치시면 안 됩니다. 엔터 치지 마시고 셀 테두리 메모가 들어가는 메모 테두리 클릭하고 컨트롤 1번 맞춤에 가서 자동 크기. 그러니까 어떤 걸 꾸미는 서식 지정은 컨트롤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 블록 잡아서 테두리 개선, 모든 테두리, 그리고 테두리 개선 굵은 상자 테두리. 그렇게 하면 각각 들어갔겠죠. 기본 작업 3번 한번 가볼게요. 기본 작업 3번. 기본 작업 3번은 조건부 서식을 구하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시험을 봤을 때, 연습했을 때 조건부 서식은 주로 행 전체에 대해서 수식을 적용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얘는 좀 다르게 셀 강조 규칙 문제 하나하고 상위 하위 규칙 문제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F 4번째부터 F 16번째 총점 영역에 대해서는 총점이 200보다 작은 행에 대해서 꾸미는 기능인데, 그걸 셀 강조 규칙에 가서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C의 4번째부터 E의 16번째까지 셀에 대해서 평균을 초과하는 셀에 대한 조건부 서식은 상위 하위 규칙에 가서 하는 거고, 밑에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제일 아래 보면 조건부 서식을 두 가지를 하라고 되어 있고, 그 각각 두 가지에 대한 왼쪽 셀 강조 규칙은 200 미만이라고 하는 조건에 걸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평균 초과하는 셀에 대해서 하는 건 상위 하위 규칙에 관한 문제고, 이렇게 문제지에 정확히 표현을 해줬어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처음에 총점은 블럭을 잡고 조건부 서식에 가면 셀 강조 규칙에 가서 200 미만이니까 뭐뭐보다 작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뭐보다 작다 클릭하시고 얼마? 200. 그런데 진한 빨간 텍스트가 아니라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라는 걸 하래요. 문제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확인 누르고 C의 4번째부터 E의 16번째까지는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상위 하위 규칙에 가가지고 평균 초과 항목에 가라는 거죠. 평균 초과. 근데 평균 초과 항목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진한 빨간 텍스트가 있는 연한 빨강 채우기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채우기 색깔은 연한 파랑이고 글꼴색은 빨강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 가서 사용자 지정 서식에 가서 여기서 바꾸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좀만 기다려 보시면은 화면이 하나 뜰 겁니다. 예, 떴네요. 그러면 채우기 색깔은 표준색이 밑에 있는 게 표준색인데 메시지가 안 뜨잖아요. 글꼴은 색깔이 표준색에 빨강이라고 이렇게 갖다 대면 빨강이라고 떠요. 그 표준색의 연한 파랑이라는 게 끝에서 4번째거든요. 얘를 잘 기억하셔야 되고, 채우기 색깔에 가서 연한 파랑을 선택하려고 봤더니 메시지가 안 나온다는 거죠. 색깔 명칭이. 그래서 아까 글꼴에서 찾아봤던 연한 파랑이라는 거를 선택을 한 거를 기억하셨다가 채우기 와서 걔를 선택하고, 글꼴은 빨간색이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확인 누르면 답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지에서 답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는 다 문제지에 있어요. 이제 그거를 엑셀에 있는 기능을 빨리 찾아내서 적용하는 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계산 작업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계산 작업 문제는 등급
등급에 따라서 B등급이면 아래에 있는 가산 비율표 4%에 해당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점수에다가 84점 더하기 괄호 열고 1 곱하기 1 더하 괄호 점수 곱하기 괄호 열고 1 더하기 가산 비율. 그러니까 B등급이면 4% 1.04를 곱한다는 거죠. 84점에 대해서. 그리고 괄호 닫고 더하기 추가 점수는 어디냐면요. 이게 추가 점수래요. 추가 점수는 항목의 세 번째 숫자가 추가 점수래요. 그럼 잘 보시면 항목에 있는 추가 점수는 중간에 껴 있으니까 MID 미들 함수를 써서 꺼내 와야 되겠고, 점수는 내 왼쪽에 있으니까 그냥 클릭해서 더해주면 될 테고, 가산 비율은 등급에 따른 비율표를 가지고 찾아 쓰면 되니까는 이거는 HLOOKUP으로 계산하면 되고, 그래서 HLOOKUP과 미들 함수를 쓰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기다 는. 근데 여기다 는 쓰셔도 되고요. 저 상단에다 는 쓰셔도 돼요. 상단에 는 쓰시는 게 어쩔 때는 수월하더라고요. 자, 는 점수, 자기 점수 있었죠? 곱하기 괄호 열고 1 더하기 가산 비율. 가산 비율은 지금 왼쪽에 있는 등급을 갖고 매겨야 되는데 아래에 있는 표에서 찾아야 되니까 HLOOKUP 괄호 열고 lookup 밸류는 내 등급 첨조표는 하단에서 F4번 키.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첨조표에서 첫 번째가 등급이고 두 번째가 가산 비율이니까 두 번째 거 가져와야 되고, 그 다음 유사일치 정확히일치 어떤 거를 써야 될까요? 문제상에서는 정확히일치를 쓰는 게 맞는데 유사일치를 써도 답이 틀리지는 않아요. 유사일치를 써야 될 때 주의사항이 뭐라 그랬어요? 유사일치를 써야 될 때 주의사항은 반드시 이 데이터들이 오름차순으로 나열되어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 정렬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오름차순으로. 여기서는 true로 써도 되고 false 써도 되는데 문맥상은 false를 쓰는 게 맞아요. 괄호 닫고 더하기 항목에 있는 세 번째 숫자를 빼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MID 괄호 열고 항목이라는 곳에 가서 클릭하고 3, 1 3,1이라는 뜻은 뭐죠? 세 번째 칸에 있는 5를 가져와라 하는 거죠. 세 번째에 있는 거 한 글자를 엔터 치면 자,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문제가 등급 C의 세 번째는 점수고요, B의 세 번째는 등급이고요, B 13번째부터 E 14번째는 아래에 있는 참조표고요. 그렇게 답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자동 체크를 했을 때 이상 없이 답이 나오더라. 답은 이제 처리했고요. 자, 순위 문제 한번 볼게요. 순위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홈런의 합계가 가장 많은 선수가 1위래요. 그럼 여기서는 홈런이 제일 많은 선수가 이승영 선수인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 1위. 두 번째로 많은 선수는 2위. 세 번째로 많은 사람은 3위.
나머지는 다 공백. 이렇게 하려는 거죠. 그럼 문제가 보세요. 홈런의 홈런의 합계가 가장 많은 선수가 1위에요. 1위. 두 번째로 많은 선수가 2위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은 선수는 3위에요. 그 외에는 공백 처리하래요. 자, 그러면 무슨 함수를 쓰나 한번 보세요. 여기 10명의 선수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10명의 선수가. 자, if에라 추수 랭크 함수를 다 쓰래요.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몇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몇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앰퍼센드 연산자로 붙여 써도 되잖아요. 근데 문제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앰퍼센드 연산자 쓰라는 말이 없어요. 쓰라는 말이 없는데 사용하면 뭐예요? 틀려요. 점수를 안 줘요.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원래는 추수 순위를 가지고 1등이면 1위, 2등이면 2위, 3등이면 3위, 4등이면 빈칸, 5등이면 빈칸, 6등이면 빈칸, 7등, 8등, 9등, 10등 이렇게 해줘야 돼요. 1등, 2등, 3등까지 출력하고 나머지는 빈칸 공백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10명이 대회에 출전했으면 10개를 나열해야 된단 말이에요. 순위를. 그런데 랭크 함수 쓰라고 추수 함수 쓰라고 해서 썼는데 ifera를 안 썼잖아요. 그랬죠. 그럼 이렇게 쓰면 되죠. ifera 추수 순위 1위 2위 3위 가로 닫고 이렇게 끝난 거죠. 원래는 추수함수에 의해서 순위가 1이면 2위, 2면 2위, 3이면 3위는 맞아요. 근데 10명의 선수가 출전을 해가지고 홈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명이 나와야 되니까 4등서부터 순위가 4부터 5, 6, 7, 8, 9, 10 이 사람들 나머지 7명에 대한 공백 처리를 해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없으면 오류가 나겠죠. 당연히 오류가 나니까 만약에 에러가 난다면 추수함수를 하는데 4등, 5등서부터 10등까지는 이 순위 안에 없으니까는 ifera, 에러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에 있는 거 처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ifera가. 그래서 1위에서 3등까지는 자기 순위를 출력하고 4등부터 나머지 등수는 ifera에 의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순위 구하는 게 필요하죠. 순위는 어떻게 계산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랭크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 랭크 안에다가 뭐가 들어가죠? 자기 값 J의 세 번째 그 다음에 뭐죠? J의 세 번째부터 J의 12번째까지 J의 세 번째부터 J 12번째까지 여기가 달러가 이렇게 들어간다. 이것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답은 우리 책 넘기시면
142페이지 보면은 나와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만약에 이제 여기다 써준다면은 답이 나오는 거죠. 오, 순위를 1, 2, 3등까지만 나오고 나머지는 다 빈칸 처리됐다. 자,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3번 문제 분석을 잘 해야 돼요. 근무나 출근이, 근무가 여기 있고요. 출근이 이쪽에 있는데 근무나 출근이 80점 이상 80점 이상이거나 아니면 외국어가 90 이상. 네? 근무나 출근이 80 이상이면서 이거나가 아니 이면서 외국어 90점 이상인 경우에는 해외 근무 아니면 국내 근무를 표시하시오. 어차피 여기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예요. 해외 근무 아니면 국내 근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이거를 잘 찾아봐야 되는데 이거죠. 눈 if 조건식을 물어봐서 참일 경우하고 거짓일 경우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참인 경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무나 출근이 80점 이상이면서 외국어 80점 이상인 경우에니까는 그때는 해외 이렇게 가면 되고 아니면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조건식이 뭐예요? 이게 조건식이죠? 이게 조건식인 거라. 예. 그런데 이제 이 조건을 어떻게 풀어 나갈 거냐 하는 거예요. 조건이 같이 한번 보세요. 근무나 출근이 80점 이상이라는 말은 근무가 80점 이상이 되든 출근이 80점 이상이든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면서 그랬으니까 이 왼쪽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든 오른쪽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엔드로 묶어서 여기 80점 이상이라는 조건 하나하고 여기 90점 이상이라는 조건을 묶어주면은 근무나 출근이 80점 이상이라는 조건과 외국어가 80점 이상이라는 조건, 그렇죠? 엔드로 묶으면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근무나 출근이 80점 이상이라는 건 근무가 80점이 되든 됐고 출근이 80점 이상이 되든 되고 둘 중에 하나 만족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로 묶어야 되냐면 5화로 묶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근무가 80점 이상 또는 출근이 80점 이상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따져보죠. 지금 근무라고 하는 거는 어디 있어요? 근무 B의 18번째네. B의 18번째. 얘가 크거나 같다 80. 출근은 어디에 있어요? C 18번째네. C 18번째.
크거나 같다 80. 요것이 무슨 조건이다? 근무나 출근이 80점 이상이면서 라는 조건이죠. 외국어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외국어는 D의 18번째네. D의 18번째가 크거나 같다 얼마? 90. 그럼 이러한 이제 수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해설을 보시면은 if, and, or 해가지고 거기 수식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척하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작업을 만들려고 보니까는 제가 표시하는 대로 뭐뭐이면서 뭐뭐이니까 and로 묶어야 되고, 뭐뭐나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or로 묶으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맞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답이 나오겠죠. 국내 근무 아니면 해외 근무 둘 중에 하나 나오겠죠. 자, 4번 문제는요 쉬운 거니까 한번 직접 풀어 보실 거예요. 4번 문제 한번 문제를 분석해 보죠. 이렇게 돼 있네요. 봉사활동 지원 현황을 봤더니 사랑의 집에 봉사활동을 시작한 부서 중에서 홍보부라고 되어 있는 부서, 홍보부라는 부서에서 사랑의 집에서 자원봉사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냐? 무슨 함수 쓰래요? dcount를 쓰든지 dcount a를 쓰든지 dsum을 쓰든지. dsum은 뭐 하는 거예요? 부서명이 영업 홍보부인 사람들의 뭐 급여의 합계를 계산하라, 뭐 보너스 합계를 구하라 이런 건데, 여기는 합계 구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동글뱅이 기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dsum은 쓸 수가 없습니다. dcount는 뭐예요? dcount A하고 dcount하고 차이가 뭡니까? dcount A는 숫자든 글자든 비어있지만 하면 다 세는 거고, dcount는 숫자 항목만 세는 거잖아요. 여기에 사원명의 인원수를 세라 그러면, 근데 사원명은 글자죠. 그러니까 dcount를 못 써요. 부서명의 개수를 구할 수도 있어요. 홍보부에 해당하는, 그 다음에 사랑의 집에 동글뱅이 표시된 거 있잖아요. 원 표시된 거. 얘네들의 홍보부가 여기 하나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두 군데다가 제가 색깔을 넣어본다면은 여기 홍보부가 두 팀이 있는데 두 번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기에다가 하나 둘 해서 개수를 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개수를 세려면 dcount예요, dcount A예요? dcount는 무조건 숫자만 세는 거예요. 근데 숫자가 없잖아 이 안에. 얘는 1이란 기호지 0이란 숫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무조건 dcount A를 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부서명이 영업부이거나 홍보부이거나 이건 가능하지만, 부서명이 홍보부라고 되어 있는 거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안 되잖아요. 영업부가 붙어 있는 바람에 부서명이 홍보부가 조건을 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책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K30부터 그 두 줄, 요 두 줄에다가 뭐를 조건을 걸으래요. 무슨 조건을 걸으라는 거야? 부서명이 홍보부라고 하는 조건을 걸 수밖에 없죠. 자, 그럼 한번 해보죠. 는 dcount A죠, A. 자, 그 다음 볼게요. 데이터베이스는 어디에요?
서원명이라는 글자를 시작해서 쭉 옆으로 서원명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상태에서 옆으로 쭉 여기가 데이터베이스예요. 컴마 필드 어느 항목의 개수를 구할 거냐 하는 거죠. 사랑의 집에 있는 개수를 세라 그런 거잖아. 사랑의 집. 얘를 이렇게 블록 잡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집을 클릭하면 돼요. 3이라고 써도 되죠. 3. 서원명이 첫 번째고 사랑의 집이 세 번째니까 3이라고 써도 되죠. 그 다음에 컴마 크리테리아라는 말이 떴어요. 크리테리아는 뭐예요? 조건이죠. 조건이 뭡니까? 부서명이 홍보부죠. 근데 여기 부서명이 홍보부가 떨어져 있잖아요. 부서명이 영업부는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되는데 부서명하고 홍보부가 떨어져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문제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여기다 조건을 걸으래요. 조건 안 썼죠? 우리요 지금요. 계산하고 나서 조건 써도 돼요. 여기다가 부서명 밑에 홍보부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조건이 없으니까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 셀 거예요. 아마도 여기는 동글뱅이를 다 셀 거라고. 그럼 여기다가 부서명 홍보부라 그랬어요. 홍보부 엔터 탁 치면 부서명 홍보부인 팀은 뭐뭐예요? 하나, 둘. 두 개로 줄었어요. 이렇게 해서 답을 풀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문제 5번에다가 학과가 생물이 아니면서 전공이 30 이상인 총점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학생들의 총점을 구하던 선생님의 총점을 구하던 하여튼 총점의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수 이하 한 자리까지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운드 함수하고 average if s 함수 두 가지를 쓰는 건데 이렇게 쓰면 되죠. 라운드 어떤 값을 써주고 자릿수를 쓸 거고요. 는 average if s에는 평균을 구할 범위를 먼저 쓰고 첫 번째 범위,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범위,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있으면 세 번째, 네 번째 있으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있으면 다섯 번째 계속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평균 구할 범위는 뭐라 그랬다고요? 총점의 평균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범위는 뭐다? 학과예요. 조건은 뭐다? 생물이 아니어야 돼. 생물이 아닌. 두 번째 범위는 뭐다? 전공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뭐다? 30 이상이어야 돼. 문법이 그렇다는 거야. 문법이. 그러니까 문법을 그대로 통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는 average if s라고 쓰면은 average range 평균 구할 범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평균 구할 범위는 여기다 이거지. 이렇게 얘네들의 평균을 구할 거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학과에서 생물이 아닌 거를 찾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물이 아니다라는 거. 총점은 아까 어디로 했냐면은 2에 31서부터 2에 40까지고요. 그 다음에 학과. 여기서는 학과가 생물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생물이 아닌 거니까 어떻게 쓴다? 이름은 생물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이렇게 쓰면 생물이 아닌 거고. 예. 그 다음에 학과는 아까 어디 갔다? B 31서부터 B 40까지가 학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전공 분야예요. 전공은 C에 31서부터 C에 40까지가 전공이고요. 30 이상은 어떻게 쓰죠? 따옴표 열고 크거나 같다 30. 이렇게 되면은 average ifs가 끝난 거예요. 자, 여기다 놓고 답을 이렇게 넣어주면은요,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소수점에가 되게 지저분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라운드 계열 안에다가 값을 써줄 거예요. 값은 요거니까 값을 여기다 써주면 되고, 자릿수는 몇 자리다? 한 자리. 한 자리만 출력하라 그랬으니까 소수점이야. 요것이 답이 되더라. 자, 한번 제가 직접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답을 쓰면 답이 나올 텐데, 직접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는 라운드를 먼저 쓸 거냐 나중에 쓸 거냐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지금 에버리지 if를 먼저 쓰고 얘를 하고 나서 그 앞에다가 라운드를 끼워 쓰면 되는 거니까, 는 에버리지 ifs 가로 열고 평균 구할 범위 총점 컴마 첫 번째 조건이 걸려있는 범위 크리테리아 레인지. 크리테리아는 말이 조건이에요. 레인지는 범위고,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는 어디다? 생물이 아닌 거니까 학과가 범위가 된다 그랬죠. 컴마 따옴표 열고 다르다 생물. 이렇게 쓰면은 뭐가 된다? 생물학과가 아닌 학생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다 또 뭐를 하나 들어가야죠. 뭐가? 전공이 컴마 크거나 같다 30 쓰면 뭐예요? 생물이 비생물학과이면서 전공 점수가 30점 이상인 사람들. 즉 여기 생물은 안 돼. 조경 오케이. 환경 오케이. 근데 얘는 30이 안 돼. 땡. 생물 안 돼. 환경 18 안 돼. 27 안 돼. 조경 25 안 돼. 생물 안 돼. 환경 40이야. 40, 48, 45에 대한 얘네들의 평균이 아니라 94, 85, 그 다음에 77 얘네들의 평균 구하는 거죠. 평균을 구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아마도 소수점이 한 자리까지 출력되게끔 미리 만들어 놨나 봐요. 근데 다른 데다 출력하면 다른 데 출력하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소수점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보기가 싫으니까 요 앞에다 뭐가 들어가야 돼요? 라운드 가로 열고 요 뒤에다가 컴마 1 쓰면 뭐가 되는 거죠?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남겨라.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적은 거예요. 이렇게. 자, 부분합을 한번 구해 볼 겁니다. 부분합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지점별 자동차 판매 현황표에서 지점별로 전반기 판매량의 합계, 후반기 판매량의 합계, 그걸 먼저 구하고 총 판매량에 대한 최대값을 나중에 계산할 거예요.
문제지가 지점별로 정렬을 해야 돼요. 어떤 정렬을 하래요? 오름차순 정렬을 하래요. 그래서 마포는 마포끼리, 서초는 서초끼리, 노원은 노원끼리 모여야 된다는 얘기죠. 모으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 클릭하고 오름차순 정렬하면 딱 돼요. 지점에다 클릭해 놓고 블록 잡으면 안 되고 클릭해 놓고 오름차순 정렬해 주면 가나다순으로 정렬되죠. 그리고 부분합에 가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단수 지우는 건 어떻게 보여요? 예? 단수 잘못해가지고 지우는 자, 매크로 가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매크로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매크로 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매크로를 먼저 만들고 나서 도형을 그려서 연결할 거냐. 근데 우리 책 본교재에 보면, 우리 책이 두꺼운 거 있잖아요. 이 책 말고 두꺼운 책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도형을 먼저 그리고 나서 거기다 매크로를 연결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 있는 대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책이형 아니오시다 라고 하면 책에 있는 거 보지 마세요 라고. 아까 차트 문제 같은 경우에도 총합계 총점을 빼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위에는 총점을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눌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교재 보면은 내용이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무시하고 제가 그걸 삭제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가급적이면 책에 있는 설명대로 설명드리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복습하실 때도. 자,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B 12번째부터 C 13번째까지 여기다가 도형을 그려야 돼요. 그런데 삽입에 가서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를 그릴 거예요. 그냥 그리게도 되는데 Alt키를 눌러서 그려야 정확히 그려진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물어봐요. 여기다가 그럼 뭐라고 쓴다? 합계 매크로니까 합계라고 쓰면 되고, 기록 버튼 눌러서 합계라는 매크로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냥 확인 누르시면 돼요. 바로가기 키는 우리 실기시험에는 안 물어봐요. 필기시험에는 물어본다 그랬어요. 여기는 대문자, 소문자, 알파벳만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확인. 자, 그럼 이제 여기 와서 는 썸 가로 열고 금운동 3개 블럭 잡고 엔터 치고 자동 체크해주면 되는데, 왜 기분 나쁘게 녹색점이 생기느냐 이건데, 이 녹색점은 신경 쓰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왼쪽에 숫자가 2개 더 있죠. 참가 종목하고 참가 인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숫자는 빼고 금운동 3가지만 합계를 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너 2개 있는 거 빼놓고 계산한 거 아니냐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주의 메시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이제 합계를 다 구하고 나면 뭐 하는 거예요? 기록 중지 누르시면 되죠. 그러면 제가 이제 단추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합계가 다 구해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글자가 보기 싫죠?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오른쪽 눌러서 텍스트 편집. 뭐라고? 합계. 매크로 이미 합계면 글자도 합계. 그래서 클릭하면 요거 지우고 나서요, 얘 누르면 합계 탁 나오면 되죠.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만들었고, 두 번째 뒤에 4번째부터 F의 10번째까지 여기다가 노란색을 칠하는 서식이란 매크로를 만들래요. 문제지에 보면 서식 매크로를 생성하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2의 12번째 에서부터 F의 12번째 여기다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자, 보세요. 삽입, 도형. 삽입에 가서 도형을 찾아야 될지 어디 가서 도형을 찾아야 될지는 본인이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기본 도형에 가서, 사각형에 가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클릭해 가지고 여기다가 Alt키 눌러서 그리면 탁 그려주고요. 그리고 얘는 매크로를 지정하지 아직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서식이라고 쓰시고 하시면 돼요.
예, 글자를 쓸 수가 있어요. 그냥 그리고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 아까 단추는 자동으로 매크로 지정이 떠요. 근데 도형은 매크로를 지정할지 뭐를 지정할지 모르기 때문에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이라고 누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서식이라고 이름을 지정하려고 봤는데 서식 매크로가 없잖아요. 기록 눌러야지 뭐. 기록 눌러야지. 그리고 확인.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블럭 잡고 노란색 칠하기. 그리고 그만두시면 안 되고 꼭 개발 도구에 가서 뭐 한다? 기록 중지 누른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여기 색깔이 만약에 빨간색이었다 하더라도 서식 누르면 노랗게 변할 거다. 이렇게. 여기가 아무리 빨간색이 됐다 할지라도 서식 단추를 누르면은 노랗게 변할 거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끝나는 거죠. 지금 이제 문제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포도 영역을 빼래요. 근데 포도 영역이 어디 있나 보세요. 얘도 포도죠. 얘도 포도죠. 요것도 포도죠. 그러면 지금 파란색을 선택하면 단백질이 다 나왔고요. 그 중에 단백질에 있는 포도만 선택해서 딜리트를 누르면 웬걸 다 지워지잖아요. 못 지워요, 이렇게는. 그래서 어떻게 지워야 되냐면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이 데이터 영역 중에서 포도를 제외한 나머지를 블럭을 잡아야 돼요. 요렇게. 자, 제가 다시 보여드리면 지금 얘 요렇게 색깔이 지금 포도를 제외한 나머지 요거만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단백질, 비타민, 칼슘 요거만 들어가기 때문에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요렇게 블럭 잡고 요렇게 저렇게 블럭을 잡아준 포도가 빠지거든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한 원칙이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잘 보세요. 행렬 전환을 먼저 해요.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행렬 전환을 먼저 하면은 요렇게 포도가 나타나요. 행렬을 전환시키면 포도가 나타나요. 이때 포도를 선택하고 삭제하고 제거하고 다시 행렬 전환을 누르면 포도가 없는 상태로 포도가 빠진 상태로 데이터가 들어가요. 이 책에는 설명이 되게 복잡해요. 설명이 되게 복잡해서 여러분이 잘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는 포도 영역을 빼려면 차트 도구 디자인에 와서 데이터 선택에 들어와서 행렬 전환을 누르고 포도를 걸러내는 거죠. 포도 선택하고 제거하고 다시 행렬 전환을 누르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수월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목은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 넣어주면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축 제목에 가서 가로축 제목도 넣어야 되고 세로축 제목도 넣어야 되는데 세로축은 세로로 넣으면 되고 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 최대값, 이 최대값은 어떻게 바꾼다? 컨트롤 1번 최대값을 얼마로 바꾸고 9가 아니라 10으로 바꿔주면 되고 주 단위도 자동이 아니라 고정으로 바꿔놓고 얼마? 2로 바꾸면 되고 2 이렇게 0에서 10까지 20 바뀌는 거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 차트 스타일이 있어요. 이 차트 스타일에 가서 몇 번째 스타일? 18번째 스타일 이거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예, 차트 스타일에 가면 18번째 거를 선택하면 돼요. 마우스로
갖다 대면 이게 17번째인지 18번째인지 뜨니까 클릭하시면 돼요. 제가 차트 제목은 안 고쳤어요. 이제 지정만 해주면 되고 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이 차트는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교재에서는 어떻게 했나 보세요. 이 차트를. 이 교재에서는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원래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던 애인데, 이렇게 되어 있던 애인데, 이 차트를 어떻게 바꾸라고 되어 있냐면요,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책에서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가서 오른쪽 눌러가지고 데이터 선택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 위에 있는 데이터 선택 눌러도 되고. 그리고 원본 선택, 데이터 원본 선택에 가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계열, 단백질 계열에 가면, 단백질 계열에 가서 오른쪽에서 단백질 계열을 선택하고 편집을 누르라는 거예요. 범위 항목에 가서 단백질을 선택하고 편집을 누르래요. 그리고 차트 계열 값이 있는데, 이 계열 값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보세요. 요렇게 또 컨트롤 키 눌러서 요렇게. 지금 이 데이터가 블록 잡기가 상당히 까탈스럽게 되어 있어요. 예, 얘네들은 다 제거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뒤에 4번째부터 뒤 6번째, 그리고 컴마 찍고 나머지 2개 이렇게 해서 하나 넣고, 또 비타민도 편집해 가지고 이거 제거한 후에 요렇게 컴마 요렇게, 그리고 칼슘 선택하고 편집해 가서 요거 제거하고 얘들 3개 선택하고 컴마 밑에 하나 선택하고, 이렇게 해갖고 선택을 하래요. 그거 얼마나 불편해. 지금 그냥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 저는요, 데이터 선택에 가서 행렬 전환, 지금 잠깐만 뭐가 빠졌다? 다시 원래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원래 데이터로 간다면 데이터 선택에 가서 행렬 전환하고 포도 선택하고 제거하고 다시 행렬 선택하고 확인, 끝났잖아요. 이렇게 하면 편해요. 책에서는 좀 어렵게 해놨어요. 그렇게 할 거라면,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할 거라면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데이터를 여기 과일명, 딸기, 바나나, 얘들 해서 참조를 다시 하면 돼요. 여기 컴마, 여기 컴마, 여기 컴마. 왜 또 오늘따라 속색인데니? 본래 블럭을 잡으면 딱 잡혀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는 차트 바꾸는 게, 계열 바꾸는 게, 데이터 범위 지정하는 게 좀 까탈스러울 수 있어요. 그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책에 있는 방법은 좀 불편해요. 너무 양이 많아.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요, 146쪽에 나와 있는 데이터예요. 2015년도 3회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14달러 527 상공반점, 마우스를 블럭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바탕체, 봐봐, 바탕체 크기는 18, 굵고 기울이고, A3부터 F3까지는 셀 스타일에 가서 강조색 2번,
그리고 가로 가운데 그 다음에 C4부터 D 15번째까지는 쉼표 스타일, 그 다음 2의 4번째부터 2의 15번째까지는 천단위보다 구분기호 찍어주고 뒤에 원자 넣어주고, 천단위보다 구분기호 찍어주는 게 샵, 샵, 샵 0이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다 원자 써주면 몇 원 하고 나오겠죠. 이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2의 5번째 여기다가 메모를 뭐라고? 효자 메뉴라고 쓰고, 얘를 맞춤에 가서 자동 크기라고 해주고, 항상 보여라. 항상 보여라. 메모 표시 숨기기가 아니라 메모를 항상, 메모를 숨기는 게 아니라 메모를 항상 보여라. 그리고 A3부터 F 15번째까지는 테두리 선을 그려라. 모든 테두리를 그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했어요. 자, 그 다음 문제. 기본 작업 3번. 공연 요금이 2만 이상, 예매량은 1000 이상. 고급 필터를 어디다? A 18번째서부터 C의 21번째 안에다가 조건을 써주래요. 뭐라고? 공연 요금이 크거나 같다 2만원. 그 다음에 예매량이 크거나 같다 1000. 이렇게 조건을 걸어주고 A의 22번째부터 출력해 줄 거니까, 자, 원 데이터에다 블럭 잡고 데이터에 가서 고급 필터, 다른 장소에 복사, 조건 범위에다 클릭해 놓고 나서 여기 블럭 잡아주고, 복사 위치에다 클릭하고 A의 22번째다 클릭해주고 하게 누르면 2만 이상이면서 예매량이 1000개 이상 답이 나오더라. 이면서 그래서 이면서 이거나 그러면 이렇게 내리면 되고, 이면서라 그랬기 때문에 같은 줄에서 썼어요. 제대로 했는지 한번. 이상 없이 잘 돌아갔네요. 우리 150페이지 보면 어떻게 조건이 걸려있나 그림으로 나타났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1번 문제 볼게요. 80점대 학생을 구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요게 지금 평균이 80점대인 학생 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평균이 80점대라고 하는 걸 구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count if 가로 열고 평균 중에서 80 이상 빼기 count if 평균에서 90 이상, 이렇게 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80점 이상에서 90점 이상을 빼니까 80에서 90 밑에 있는 점수만 나와요. 그런데 count if s를 쓰라고 하면 평균에서 80 이상, 평균에서 90 미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카운트 if를 쓸 때는 80점대라는 학생을 계산할 수가 없어서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고, 카운트 if s가 2007 버전부터 새로 들어간 함수거든요. 여기에서는 80 이상 90 미만 이렇게 조건을 같이 넣어줘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뒤에다가 뭘 하라고 됐어요? 앰퍼샌드 명자 붙이는 거잖아요. 명자 붙이면 되는 거고, 이거는 명자 붙이는 건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는 count if s, 자 평균 중에서 크거나 같다 80, 그다음 평균 중에서 작다 90. 그러면 수직선상에서 보면 여기가 80 있고 여기가 90이 있는데 80보다 크거나 같고 90보다 작은 사람들에 대한 공통적인 영역이 여기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렇게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요렇게 수직선상에 본다면 그렇게 해서 답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뒤에다가 이제 명자를 붙이면 하나, 둘, 세 명 나오겠네요. 예. 하나, 둘, 세 명. 그 세 명이 해당되는 거니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답을 그렇게 만들었다. 자, 문제 2번 들어갑니다. 문제 2번은 어떤 문제인가 볼까요? 하프 마라톤 결과가 나왔네요. 예, 하프 마라톤을 해서 빠른 3명은 입상, 나머지는 공백 처리하래요. 오, 문제가 뭐예요? 하프 마라톤 기록이 빠른 3명은 입상, 그 외에는 공백을 표시하래요. 무슨 함수? if 함수하고 스몰 함수하고.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빠른 3명을 판단할 수 있을까? 랭크 함수도 아니에요. if 빠른 3명이니?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입상이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래.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문제가. if는 썼어요. 스몰 함수를 여기다 이제 넣어줘야 된다는 거지. 스몰 함수를. 우리가 랭크 함수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네 순위가 3보다 작거나 같으니? 이라고 해주면 되는데, 그런 말이 없잖아요. 빠른 3명을 스몰 함수로 써야 되는데, if, 자, 어떻게 쓸 건가 한번 보시면은요. 자, 여기에 있는 내 기록이 제일 작은 게 뭐예요? 얘가 제일 작은 것 같아. 그럼 두 번째로 작은 애도 있고 세 번째로 작은 애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당신의 기록이 세 번째로 작은 기록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기록이 이 중에서 세 번째로 작은 기록이 있을 거다 이거지. 스몰 함수를 쓰면 되니까는. 그거보다 작거나 같으냐? 작다라고 하면 뭐예요? 2등이나 1등이 된다는 거고, 같으면 3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당신의 기록이라는 말은 뭐다? i의 세 번째 셀이고, 세 번째로 작은 기록이라는 건 뭐죠? 스몰 i의 3부터
i의 11까지 i의 11에 있는 세 번째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얘를 가지고 이 중에서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달러가 들어가. 달러가 이렇게 들어가. 그리고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니까는 여기다가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맞네요. 답이 그렇게 하면 맞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문제 3번은 뭔가 보세요. 문제 3번은 이거네. 차량 번호와 운행 제한 요일표를 이용하여 쉬는 요일을 표시하래요. 근데 여기에서 오브제네. 오브제 하는 거예요. 지금 오브제 vlookup 함수하고 그 다음에 write 함수를 쓰래요. 왜? 차량 번호 끝자리 요거. 차량 번호가 총 0에서 9까지 10개가 있는데 1,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면 월요일, 2면 화요일, 3이면 수요일, 뭐 그 다음에 5나 0은 나머지가 없으니까 금요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는 vlookup 찾는 값은 뭐죠? 왼쪽에 있는 차량 번호의 오른쪽 거죠? write 함수 이때 차량 번호에 컴마 한 글자, 오른쪽에 있는 한 글자를 가지고 컴마 어디에서? 이 요일표에서. 요일표는 F4번 키 달러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때 첫 번째가 끝번호고 두 번째가 요일이니까 두 번째 걸 가져오겠다라고 해야 되고, 컴마 유사일치 정확히 일치? 유사일치는 안 돼요. 왜? 1, 2, 3, 4, 5, 6, 7, 8, 9 0으로 돼 있잖아. 0, 1, 2, 3, 4, 5, 6, 7, 8, 9라고 돼 있으면 유사일치가 되겠지만 숫자가 오름차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일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답이 돼요. 자, 지금 요렇게 썼어요. 보여드리면은 요게 뭐다? 차량 번호 끝자리, 차량 번호의 끝자리, 그리고 운행 제한 요일표에 있는 두 번째 항목, 그것이 정확히 맞아야 돼요. 그래서 false라고 썼어요. 네. 답은 몇 장 넘기시면 답은 거기 뭐 표시는 되어 있어요. 답은 적혀 있는데 뭐 이해하고 우리가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는. 이건 뭐죠? 입사일인데 내가 며칠간 근무하고 있냐 이거 따지는 건가요? 해볼까요? 는 데이스 360 함수는 처음에 작은 날짜, 스타트 데이트니까 작은 날짜, 뒤에 큰 날짜, 큰 날짜는 오늘이 돼요. 투데이 열고 닫고, 그러면 끝난 거예요. 문제 4번은 입사일부터 오늘까지의 근무일수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데이스 360은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는 무조건 작은 날짜, 뒤에는 큰 날짜. 함수와 그 날짜와 연관된 함수에서는 작은 날짜가 앞에 들어가고 큰 날짜가 뒤에 들어가요. 예.
문제 5번. 홈런이 40개 이상인 선수들의 삼진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조건부 평균인가요? count if, sum if, average if 중에서 선택하래요. 자, 그럼 문제를 보세요. 홈런이 40개 이상이라는 게 조건이에요. 삼진의 평균을 구하래요. 그렇죠. 그러면 average if예요. 그리고 조건은 홈런에서 40개 이상이라는 게 조건이에요. 그리고 삼진에 대한 평균 구하는 거예요. 말뜻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홈런은 어디에 있어요? 홈런은 C 28번째부터 C의 몇 번째까지? 36까지. 40개 이상은 어떻게 표현한다? 따옴표 열고 크거나 같다 40, 따옴표 닫고. 삼진은 2의 28번째부터 2의 36까지. 얘가 삼진이죠. 여기다가 이제 계산을 하면 답이 홈런 40개 이상이잖아요. 40개 이상. 그러면 얘 그에 대한 요거죠. 얘네들에 대한 평균 구하는 거. 하나, 둘, 셋, 네 개 평균. 그렇게 되면은 답이 나온다. 네. 자, 148쪽에 나와 있는 그 피벗 테이블 먼저 만들어 볼게요.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분석 작업 첫 번째에 있는 시나리오 관리자 시나리오 만드는 거는 나중에 할 거고요. 요거 피벗 테이블 하는 거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일부 같이 한번 해볼게요. 피벗 테이블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그룹별로 정렬을 하지 않아도 된다. 부분합은 반드시 정렬을 해놓고 작업을 하지만 피벗 테이블은 정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자, 먼저 데이터를 블럭을 잡으시고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을 누른다. 그러면 새로운 워크시트에서 할 거냐 기존 워크시트에서 할 거냐 물어보는데 우리 커멀 자격증은 기존 워크시트를 클릭할 거고요. 그리고 화면상에 어디를 A의 22번째 149페이지에 써있네요. A의 22번째에다가 시작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거기를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지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끌어다 놓으시면 돼요. 첫 번째 납품업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얘를 끌어다가 보고서 필터에다 놓고 제품명은 행 레이블에다 놓고 납품일은 열 레이블에 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시그마 값에는 납품 총액의 합계를 구하고 먼저 납품 수량부터 할까요? 납품 수량의 합계를 구하고 납품 총액의 합계를 구하래요. 다행히도 여기는 합계 그대로 두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뭐를 하래요? 행거열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 상단에 옵션에 가서
요양비 필터 항목에 가서 행과 열의 총합계 둘 다 빼래요. 표시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 놓고 오른쪽 페이지 끝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은 디자인에 가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래요. 어디 여기 디자인에 가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압축이 아니라 개요 형식으로 하래요. 압축 형식이 아니라 개요 형식으로 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답이 나왔고요. 그 다음 어디를 해야 되냐면은 값 영역의 표시 형식이 있어요. 얘네들은 어떻게 하래요? 값 필드 설정이 어디 있나 보세요. 값 필드 설정 여기 있네요. 지금 납품 수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납품 수량에 대해서 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에 가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주고, 납품 총액에 가서 필드 설정에 가서 밑에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에 가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주래요. 책에는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 블록 잡아서 그냥 컨트롤 1번 셀 서식에 들어가서 숫자에 들어가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으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문제에서 이제 충실하게 하다 보니까는 값 필드 설정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필드 설정 거기 가서 표시 형식에 가서 셀 서식 이거 말고 여기에서 숫자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건 뭐죠? 이렇게 블럭 잡아서.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납품 수량의 합계는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넣어주고 납품 총액의 합계는 뭐 회계 형식으로 하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따로따로 해야 돼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뭐 지금은 전혀 지장 없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피벗 테이블은요 의외로 쉬워요. 그런데 복병이 하나 나타나는 게 뭐냐면, 조금 전에처럼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하는지 그런 말이 없는지.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 그랬는데, 지정하라 그랬는데 안 하면 0점이에요. 그 부분만 감점 처리하는 게 아니라 통으로 10점을 주느냐 그냥 빵점 처리하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런 게 조금은 우리가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예. 자, 분석 작업 1번으로 돌아가 볼게요. 분석 작업 1번으로. 자, 분석 작업 1번은 뭐 하는 겁니까? 시나리오 관리하는 거죠. 시나리오 관리. 자, 보세요. 할인율표. B의 20번째, C의 20번째. 얘네들이 어떻게 변할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변동이 되면은 저 끝에 있는 I의 16번째에 있는 얘가 합계가 뭐가 어떻게 변동이 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버려요. 자, 먼저 B의 20번째에다 클릭해 놓고 이름 상자에다가 회원 할인율 이렇게 넣어주고 하나, C의 20번째에다 클릭하고 나서 이름 상자에다가 비회원 할인율이라고 넣어주고, 자, 그 다음에 저 끝에 있는 H 16번째 셀에다 두고 이름 상자에다가 판매 총액 총계라고 쓰요. 판매 총액의 총계라고 쓰는 거예요.
판매 총액의 총계라고 쓰래요. 이렇게 세 군데 셀에다가 이름 상자를 각각 넣어주고 나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그 순서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볼게요. 첫 번째,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에 가서 시나리오 관리자에 들어가시면 첫 번째 시나리오 추가할 거고요. 이름은 할인율 인상이라고 쓰시고, 이때 변경되는 셀은 어디라고요? 얘가 변경되는 거죠. 변경되는 셀은 얘가 변경되는 겁니다. 얘가. 자, 확인 눌러주면은 각각 얼마로 20%는 0.2고요 15%가 0.15라고 쓰셔도 되고 15%라고 써도 돼요. 20%라고 써도 돼요. 0.2라고 대신에 20%라고 써도 되고 15%를 0.15라고 쓰셔도 되고 15%라고 쓰셔도 돼요. 추가. 여기는 할인율 인하. 그 변경 셀을 아까 선택해 놨으니까 그대로 두시고 확인. 이번에는 10%, 그 다음에는 5%. 5% 0.05가 되겠죠. 그랬죠? 확인.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요약 버튼 눌러서 저 끝에 있는 이 셀, 예, 판매 총액 총계라는 셀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한번 해볼 겁니다. 확인. 자, 만들어졌어요. 자, 만들어질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현재 우리가 지금 분석작업 1이라고 하는 분석작업 1이라는 시트에서 작업을 걸었는데, 그 분석작업 1 시트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이라는 시트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바로 왼쪽에, 바로 앞에 생성된 거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뒤로 놓으세요 그러면 얘를 끌고 뒤에다 끌어다 놓으셔야 돼요. 만약에 문제에서 뒤에 위치시키셔라면 뒤로 끌고 오셔야 되고, 우리는 바로 앞에 생성이 됐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거죠.